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문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교과서 4단원 문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파일을 올려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죠? 자, 교과서 파일을 열었는데요. 자, 이런 첫 페이지 4단원 문법 단원 같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4단원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소단원이 3개 있는데요. 의문의 변동, 우리말 바로 쓰기,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있는데, 자, 첫 번째 단원이 의문의 변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단원을 열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고 있는데 한국말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문법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뭐 때문에 배워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왜? 문법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 그리고 글을 쓸 때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맺는 규칙이래요. 규칙을 따르는 출발점이 된다. 나아가 우리가 쓴 글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건 의문 변동,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요걸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한눈에 보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만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요거 우리 네모칸을 한번 메꿔 볼까요? 공원에 꽃이 참 많네. 향기가 좋은걸? 강아지도 꽃향기를 맡네. 꽃향기를 맡네. 적어 보세요. 그죠? 아빠는 좋겠어요. 이런 꽃밭에 꽃 같은 딸과 함께 와서. 듣고 보니 내 말도 맞네. 그럼 이제 만난 거 먹으러 가요. 그러자꾸나. 자, 여기에 벌써 맞네가 3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옆에다가 적어 볼까요? 아, 예쁜 꽃이 참 많네. 있었고, 그 다음에 강아지도 꽃향기를 맡네. 냄새를 맡는 거. 그 다음에 듣고 보니 네 말이 참 맞네. 옳다 하는 뜻이죠. 자, 글자를 전부 다르게 썼어요. 그런데 읽을 때는 결국은 전부 어떻게 소리 납니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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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이 소리 나요. 그죠? 신기하다. 그죠? 자, 우리말은 표기법이 있어서요. 표기법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읽는 값이 또 다르네요. 그죠?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겠다. 이런 건가 봐. 자, 학습활동 왔습니다. 자, 학습활동. 자, 의문 변동의 개념과 유형해서 설명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의문 설명 딱 하고 있네요. 의문.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설명 다 했던 거고. 자, 형태소는 아직 선생님이 명확하게는 안 했어요. 그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자, 선생님 첫 시간에 문장 쪼개고, 그 다음에 어절 쪼개고, 단어 쪼개고 할 때, 아, 이거는 의미 단위다. 요거는 소리 단위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자, 형태소는 의미 단위 가운데서 가장 작은 거라고 하네요. 그죠? 자, 국어에서는 형태소의 의문이 환경에 따라, 자, 의문이 바뀌는데 환경에 따라 바뀐답니다. 자, 우리 했던 거 여기 이제 쭉 나와요. 그죠? 선생님 여기 위에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은 윷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윤만, 그 다음에 윷놀이.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얘를 일부러 들었어요. 자, 얘는 소리값이 어떻게 난다고요? 우리나라는 음절의 끝에 이런 발음이 나지 않죠. 글자를 잘못 썼네요. 그죠? 다시. 자, 어떻게 발음 납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서 나죠. 윷. 자, 얘는 윤만 납니다. 윤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소리나? 윷놀이. 어떨 땐 디귿 소리, 니은 소리 이렇게 나네요. 그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 똑같은 요 글자가 똑같은 글자였잖아요. 그런데 소리값이 다 다르게 났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그죠?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어요. 자, 첫 번째,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 뭐였죠? 교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거, 축약. 세 번째,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거, 아예 탈락해버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거, 뭐라고요? 첨가. 우리 다 했어요. 그죠? 우리 다 아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또 하고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미리 했습니다.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쓰시오. 아까 선생님 여기 줄 건 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죠? 자, 요거 빈칸 또 메꿔볼까요? 자, 물난리. 어떻게 소리 납니까? 물난리.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까요? 물난리. 물은 그대로 나는데. 랄리. 이렇게 나요. 물난리. 자, 물난리는 원래는 니은이었는데 리을 소리가 나잖아요. 뭡니까? 얘는 교체, 선수 교체 했죠. 자, 나은에서 얘가 떨어져 나갔네요. 뭐였습니까? 탈락.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너무 쉽네. 그죠? 이거 어떻게 소리 난다 했죠? 솜니불 소리 난다 했죠. 그러면 여기는 없던 니은이 첨가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소리 난댔죠? 놓고 소리 나요.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죠? 여기다 뭐라 쓸까? 희역과 기역이 만나 기역이 됐어. 추격.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네요. 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표준 발음법. 자, 요 단원에서는, 자, 요 페이지에서는 지금 뭘 우리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말에는 음절의 끝, 그러니까 결국은 받침에서 소리 나는 게 7개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 표준 발음법은 뭐냐면 의문의 변동이 표준의 발음에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야. 그 중에서 허용되는 것만 규범화한 것이 표준어 규정이고 그 안에 표준 발음법이 있는 거죠. 자, 받침에는 뭘 쓰냐면 요 7개밖에 소리를 못 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자음들은 다 뭘로 바뀌어? 요 3개로 바뀐다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자, 그러니까 얘들이 기역으로 바뀌고 요런 애들은 디귿으로 얘는 뭘로? 피읍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나머지 애들은 다 요 3개로 바뀌더라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또 해봅시다. 발음을 써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발음을 써보면 되지 뭐. 자, 강산 어떻게 소리 납니까? 강산 그대로인데 강산. 그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소리 납니까? 얘는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받침에 이 소리 다 나잖아요. 근데 얘는 7개 안에 안 들어가죠. 얘는 뭘로 바뀐댔습니까? 디귿으로 바뀐댔으니까 결국 얘도 바깥 이렇게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응은 있었고 기역은 뭘로 바뀐댔죠? 기역으로 바뀐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역. 그 다음에 리을은 있었고 얘가 바뀌어야 되겠네. 비읍으로 바뀐댔죠. 그러니까 풀숲 이렇게 소리 납니다.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가나 다라 마바 사가 없고 이렇게 7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자, 위의 규정대로라면 국내와 첫눈, 우리 이것도 했었는데, 그죠? 선생님이 예시로 다 했었어요. 국내는 표기대로 국내 발음하고, 첫눈은 시옷이 어말에서 디귿으로 바뀌니까 첫눈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지요. 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선생님 여기다 써 볼게요. 원래 국내야. 자, 얘는 기역 소리 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발음해야 되죠. 그런데 얘는 시옷 발음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디귿으로 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발음하기가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유의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국내와 첫 눈으로 발음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고? 얘는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 했는데 국내로 발음하고요. 얘는 첫눈으로 발음해요. 여기다 이제 쓰면 되겠죠. 국내와 첫눈. 맞아요. 사실 이렇게 변화한 것은 무슨 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뒤에 있는 요 니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누구의 영향?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처럼 의문이 놓이는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의문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한 단계가 더 있네. 그죠? 여기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이따 배웁니다. 비음화라고 하거든요.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얘도 비음화입니다. 뒤에 있는 비음을 따라서 지도 비음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뭐 여기도 빈칸 적어 놓을까요? 국내고 얘는 뭐다? 첫눈. 다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라 앞페이지 안 했다 그죠? 자,
선생님이 말했던 비음화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뭐 만화가 뭐 많이 나오는데 별 건 없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이겁니다. 그죠? 왼쪽에 있어요. 그죠? 비음. 자, 비음은 뭐고 유음이 뭔지 그것만 보면 되죠. 중학교에서 우리가 어느 학교는 뭐 노랑 양말 이런 식으로 외웠고 어떤 학교에는 마누라야 이런 식으로 외웠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노랑 양말이나 마누라야나 똑같고 얘네들을 중에 리을이 유음이에요. 나머지 요 세 개가 비음이다. 그죠? 니은, 미음, 이응. 됐네. 그죠? 뭐 이렇게 해놓고 읽어보면 되지 뭐. 그죠? 자, 명절을 맞아 뭐 이렇게 나왔는데 딴 건 뭐 볼 필요 없고 네모를 채우면 되겠죠. 자, 국물이라는 애는 기역하고 미음이 만났어요. 근데 뒤에 있는 얘가 비음이었어. 그죠? 그래서 지도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비음으로. 그래가지고 기억이 이음으로 바뀐 거지. 그렇게 쓰면 얘도 한번 적어볼까요? 얘는 단는이 되는데요. 원래 누구누구 만났어요? 디귿하고 니은이 만났는데 뒤에 있는 비음을 따라서 지도 비음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니은, 니은이 돼서 결국 디귿이 뭘로 바뀐 거야? 비음으로. 그 다음에 잡는 이것도 먼저 해볼까요? 비읍하고 니은이 있었죠. 비읍, 니은이 있었는데 니은이 비음이라서 얘도 비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음, 니은이 됐어. 결국 비읍이라는 애가 비음으로 바뀐 거죠. 자, 이걸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잡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애를 비음이라고, 비음화라고 해요. 비음화. 자, 여기에 비음화가 또 있는데요. 원래 염려할 때 미음하고 리을이 만나서 이게 비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도 비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니은으로 바꾸면 되지. 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응하고 리을이 만났는데 이응이 비음이라서 지도 비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적어요? 종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까지가 비음화. 여기서 요까지가 비음이래요. 비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유음하겠죠. 자, 여기 실내였는데 야가 유음이라서 지도 유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대. 그래서 실내. 자, 그러면 단란은 원래 리을 리언이었는데 단란 어떻게 됩니까? 얘도 유음으로 바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고 얘는 어떻게 쓰면 된다? 단란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닮아간다. 그게 동화라고 했고요. 동화 가운데서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이 되는 거. 비음화. 유음이 아니었는데 유음이 되는 거. 유음화. 그거였어요. 그죠? 여기 설명 잠깐 볼까요? 비음화, 유음화 할 때의 화는 원래의 상태와 달리 변했다는 뜻이에요. 즉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알겠다, 그죠? 우리 선생님이 계속 하던 거예요. 그죠? 자,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뜻, 발음을 써보고 비음화가 나타나는 것과 유음화가 나타나는 것 구별해보자. 할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소리 납니까? 중록원. 어떻게 소리 나죠? 쭉, 쭉,
납니까? 어떻게? 노권. 이렇게 소리 나죠. 얘는 발음가 그대로 있잖아요. 권. 노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결국 얘가 기억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기억은 원래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으로 바뀐 거지. 비음아. 맞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져요? 한라산. 한라산. 이건 보니까 얘가 바뀌었어. 그죠? 리을을 따라 치도 리을로 바뀐 거. 이거는 뭐야? 유마네. 그죠? 아까 얘는 비음아. 얘는 유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지? 영능. 능 소리 나는데? 영능. 그럼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었네. 그죠? 그러니까 비음화가 나타나는 거, 유음화가 나타나는 거. 할 수 있겠다. 그죠? 야가 유음화. 이거 두 개는 비음화. 아까 비음이 뭐라 했습니까? 노랑 양말 마누라야. 똑같은 거죠. 그 중에 리을이 유음이고 나머지는 비음이다.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나 봐요. 뭐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음운 변동 과정을 써보자 했네요. 자, 요거 잠깐 보세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얘가 요걸로 발음이 났죠. 근데 비음화를 한 단계 더 거쳐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해볼까요? 시옷 발음은 음절의 끝에서 안 난다고 했죠. 무슨 규칙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시옷이 물론 안 됐죠.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근데 덧문 이렇게 소리 안 나고 소리가 어떻게 난다? 덧문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비음을 따라서 치도 비음으로 바뀐 거네. 비음화. 자,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일단 받침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서 부억만.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부억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억만 이렇게 읽거든요. 결국 기억이 뒤에 있는 비음을 따라서 치도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비음화. 뭐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벌써 이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딱 설명이 나오네요. 바이오르민 뭐 바이오름 뭐 이런 거 우리 자음표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들은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어요. 그죠? 또 유음이 비음 뒤에서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거. 이것도 비음하다. 됐고 그 다음에 유음하는 니은이 리을로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네요. 그죠?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제 또 하려고 하는 게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 그럼 뭐 느낌 오네. 그죠? 구개음화. 뭐였어요? 구개음이 아닌데 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구개음화죠. 구개음은 입천장 소리를 말해요.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 나는 소리 이런 애들이 구개음이에요. 그죠? 뭐 실질 형태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형태소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형태소의 종류는 일단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게 다르지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 먼저 볼까요? 자,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거는 실질이야. 근데 실질적 의미는 없고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는 거. 특히
특히 조사 같은 거 있죠. 여기 보면 철수가 책을 읽었다 해서 가라든지 을이라든지 엇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다 하는 어미 이런 애들은 뭐가 된다? 형식 형세수가 되고요. 아까 철수, 책 이런 애들은 이건 실질적인 형태수가 되겠습니다. 자, 형태수 나누는 거는 다음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거 문제 마저 풀어봐야겠어요. 그죠? 자, 여기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뭐 같이 왔다 했는데 이 두 개를 조금 비교해봐라 이건데 뭐 해보면 되지. 그죠? 우리 했던 거예요. 자, 가는 굳은 어떻게 소리를 합니까? 굳은 그대로 나와요. 굳은 얘는 같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소리가 나요. 자, 그런데 얘는 마지 이렇게 소리 나고 얘는 같이 이렇게 소리 나요. 그러면 이 음이 변했네. 뭘로? 자, 제시된 단어의 음운 변동 현상이 어떤 점에서 공통되냐? 자, 전부 다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음운이 변해요. 뒤에 이렇게 이가 붙어가지고 이 모음을 만나니까 야가 이렇게 변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자, 구개엄마가 뭐냐면 끝소리가 이런 애들이 형태소가 뭐로 시작했어요? 아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얘가 뭘로 바뀌어? 지읒과 지읒으로 바뀌어. 형식 형태소는 아까 어떤 거 있었어요? 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미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애를 만나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 다음에 또 선생님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